네,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투표소 밖 장외전도 뜨거웠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분들 나가주세요 이제. 자, 이동해 주세요. 라인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양측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이후 인증샷 경쟁도 벌였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인증샷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투표소 밖에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엄지나 뭐 V, 손동작을 하시고 본인이 찍은 후보자에 대한 뭔가 그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 화면처럼 인증샷, 1번을 나타낼 예. 수도 있고 2번을 표시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상관이 없는 거군요, 저거는. SNS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수 K1 씨가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K1 씨가 투표를 한 투표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아직 하지 하기 않은 전에 투표지를 투표 찍어도 안 되는 용지였습니다. 거군요.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원래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긴 한데, 다만 이 K1 씨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주 이례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투표 사무원이 파란색 장갑을 끼고 투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선관위에서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 파란색 장갑 또는 파란색 방호복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정미영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선관위에서요, 사실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투표하러 갈 때요, 선거 운동원들이 그 운동원 색깔 그 옷 잠바를 입고 못 들어갑니다. 아, 예, 예. 예, 원래 그건 걸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선거 관리 쪽에서 그거 못하게 해놓고 투표소 안에서 선거 운동할 수 없는 거죠? 옷도 못 입는다니까요. 예. 옷도 못 착용 못하게 해놓고서 자기네들은 파란색 옷 입고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시정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복귀원 의원님, 이거 안 된다는데 왜 이런 걸 선관위가 했을까요? 우선 그 선거 운동용 복장만 아니면 아까 다른 분들도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기호 새겨져 그렇죠. 있거나. 선거 운동복이 아니라면요. 네, 그렇죠. 운동복만 아니면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 부분이 우리가 검역소나 코로나 방역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이 저 하늘색과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저 위생장갑도 하늘색, 무색 흰색이거나 투명 장갑도 있고요. 예,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좀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우리 코로나 검역소나 이런 데에서도 그 색깔 다 빼라. 이래야 되면 주방용 고무장갑 빨간색 다 빼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예.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코로나는 이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코로나 예. 업무를 하는 것과 선관위는 중립 의무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세상에 중립 의무에 의심이 가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 꼭 파란색 장갑 안 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명 장갑이 있는데 굳이 왜 그렇죠. 파란색을 끼게 했느냐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조금 전에 복귀왕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옷을 입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란색 옷의 문제 뭐였냐면 이 가운데 있는 영문 이니셜이 이재명 후보의 성과 똑같은 이니셜이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입어도 되느냐, 입으면 안 되느냐. 이현주 의원님, 네.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선관위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파란 옷에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이 있는 것을 입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선거운동원이나 뭐 기호가 있다든지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해야겠지만 저걸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저런 복장이나 저게 뭐 이번 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있던 옷이고 있는 옷인데 저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게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이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중립성이 이제 의심받고 있죠. 왜냐하면 야당 지금 선관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상임위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7명, 9명에 대한 7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대통령 임명하고 지금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특히 지난 4.15 총선 때문에 선관위가 굉장히 불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관위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정미영 최고위원께서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